네, 이어서 외신을 통해서 주요 이슈들 체크해 봅니다.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세 가지 기사를 통해서 주요 외신들 함께 정리해 볼 텐데요. 자, 그럼 첫 번째 기사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기사는요, 바로 애플의 소식입니다. 자, 애플에서 전기차 개발을 담당하고 있던 고위 임원이 다른 전기차 업체죠, 이 리비안으로 이직을 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좀 자세하게 짚어볼까요? 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애플의 미래가 계속해서 어두워지는 것 같습니다. 자, VR 기기까지 나왔고요. 다음의 혁신 폼팩터로 불리는 애플카의 출시를 앞두고 계속해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상 애플카 사업을 이끌어 왔었다라고 볼 수 있는 DJ 노보트니라고 불리는 임원이 이 회사에서 떠나서 경쟁사라고 봐야 될까요? 이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으로 이직했다라는 소식이 다시 한번 시장에 충격파를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노보트니 전 부사장은요,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 주력 상품들을 계속해서 리딩해 왔었던 사람이고요. 25년 동안 애플에서 일했던 핵심 임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2014년부터 시작되었었던 애플카의 개발을 진두지휘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가 떠남으로써 애플카의 미래가 더욱더 어두워졌다라는 데 힘이 실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저번에도 한번 다뤘었죠. 애플카의 출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6년에서 2028년으로 또 한번 미뤄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기 자체도 문제인데 이 배를 이끌 선장이 없어진 상황, 과연 이 애플의 위기, 애플카의 위기가 어떤 식으로 확산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전기차 시장의 위기와 더불어서 애플카의 표류가 계속 이어질 경우에는 애플의 미래가 더욱더 부진한 모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에 힘이 실릴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첫 번째 기사로는요, 애플카 담당 임원의 리비안 이직 소식 체크해봤고요. 두 번째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꼭 다뤄봐야만 할 이슈이기도 한데요. 바로 헝다그룹의 소식입니다. 자, 홍콩 법원이 헝다에 청산 명령을 내리면서 오늘 중화권 지수가 좀 크게 휘청이는 하루였습니다. 다시 중국의 부동산 우려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좀 살펴볼까요? 사실 중국의 부동산 위기, 헝다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게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바로 22년도에 헝다 사태가 시작되면서 중국의 대형 부동산 기업들의 부실이 본격적으로 두각이 나타났었는데요. 사실 헝다의 성장은 중국 정부의 도움이 매우 컸었다라고 분석됩니다. 중국 정부가 저리에 많은 대금을요 대출해줬었고요. 이 자금력을 바탕으로 이 헝다와 같은 대형 부동산 그룹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에서 과도한 성장에 대한 우려 때문일까요? 대출 규모를 줄이고 금리를 높여버리면서 헝다의 자금줄이 막혀버린 상황. 그게 바로 22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중국의 부동산 위기의 시발점이었다라고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바로 홍콩 법원에서 헝다 상황과 관련해 청산이 필요하다라는 명령을 내린 것인데요. 관건은 대부분의 헝다 자산이 중국 본토에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홍콩 법원에서는 첫 판결이 나왔지만 이를 중국 본토에 있는 법원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로 다시 떠오를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판결이 나온 이유, 당연히 채권자들의 요구 때문이었는데요. 돈을 돌려받지 못한 채권자들은 당연히 이를 청산을 통해서 자기 돈을 돌려받기를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헝다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만 22년도 기준으로 1,200여 개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벌여왔던 헝다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지 굉장히 고심이 커질 것으로 보이고요. 헝다의 부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다라고도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총 443조 원에 달하는 부채가 있는 기업이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지 계속해서 중국의 부동산 위기로 이어질 것인지 등도 같이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뜨거웠던 이슈, 이 헝다그룹의 이 청산 명령에 관한 기사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시죠. 자, 오늘의 마지막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미국으로 넘어가 보는데요. 이번에는 자동차 업계에 관한 소식입니다. 자, 미국의 대선 주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에는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를 공약으로 걸었다고 합니다. 이게 전미 자동차 노조 위원장의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를 선언한 뒤에 나온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자, 일단 공약 자체를 두고 보면 좀 실현이 된다면 미국을 제외한 자동차 업계들은 좀 힘들어질 것 같은 상황이네요. 네, 이미 바이든 정부에서
시장에서도요, 이런 전기차 기업에 대한 차별적 보조금으로 인해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현대자동차를 비롯해서 유럽 자동차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약이 계속해서 커지는 상황이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자꾸 높아지는 현재 상황, 트럼프 전 대통령도 조금 더 과격한 공약을 내놓으면서 시장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은요, 당연히 미국민들을 보호하고 미국 기업들을 보호하겠다라는 선정적인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요, 외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을 두는 것, 가장 간단하면서도 쉬운 정책입니다. 그 핵심은 바로 관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만약에 대통령에 재선이 될 경우 이 관세를 더욱더 높여서 외국 자동차에 대한 차별을 확대하고 미국산 그리고 미국인들에게 대한 혜택을 더 강화하겠다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헌데 이 부분이 단순히 외국 기업을 겨냥한 뉴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숀 페인 전미자동차 노조 UAW의 위원장인데요. 이분은 지난해에도 계속해서 3대 자동차 노조의 파업을 주도하면서 시장의 뉴스를 이끌었기도 했었습니다. 당시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노조의 편을 들기도 했었는데요. 그만큼 이 자동차 노조의 힘이 미국에서도 막강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던 숀 페인 위원장이 이번에 조 바이든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것입니다. 이를 놓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실상 그에 대한 경고장을 날린 것이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단순히 미국민들을 보호할 것뿐만 아니라 현재 전기차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미국 자동차 기업에 대한 부담도 가중시키는 전략이다라는 분석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외국 기업들을 견제하고요,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그리고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전미 자동차 노조에 대한 압박도 가하는 것들 여러 가지 전략을 동시에 구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를 통해서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전기차 기업들의 전략도 계속해서 고심이 거듭될 것이라는 것. 안 그래도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자동차 기업들의 하나의 변수가 늘어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마지막 기사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미 자동차 노조에 대한 좀 견제성 공약을 내놓았다는 점 체크해봤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